SY 잘 먹었다. SY는 어제 저희 한 16%, 17% 수익권에서 전량 수익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SY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윙 중장기의 관점으로 매집을 진행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뭐 재건 관련 모멘텀 하나만 맞다면 단기였겠지만 그건 아니었으니까 저희가 중장기로 들어간 거였겠죠. SY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장기 종목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전략표랑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국내 산불 관련된 이슈가 붙었죠. 원래 마이너스 폭이 조금 있었어도 사실 큰 문제 없이 차분하게 계속 보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추천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모멘텀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1월 달에 1차 매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관점대로면은 목표가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리면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계속 들고 가자는 관점이 컸는데, 예상하지 못한 모멘텀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전량 수익 매도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매도 사인을 전송 드렸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SY.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3월 28일 오늘자 무료 관심 종목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볼게요.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37%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이 0.53%, 그리고 S&P 500이 0.3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7%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유독 약세폭이 큰 모습을 보이면서 전저점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미국 증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되었냐라고 봤을 때 사실 경제 지표는 나름대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경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가 부진했던 이유는, 자, 트럼프는 결국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4월 3일부터는 모든 수입차의 관세율이 25%로 일원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일임에 투자 심리가 좋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제가 월요일에 시장 부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요인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의 차익 물량이 한번 출회될 수 있다. 왜냐면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장이 올라간 거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이렇게 모두 좋았던 게 아니라 특정 업종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특정 업종들이 그만큼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그만한 차익 욕구가 출회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에 대해서도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요인,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크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는데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정치 관련된 노이즈가 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 시장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잔존하는 수급마저도 정치로 쏠리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하는 데 좀 고난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는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꺾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을 전망을 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전략을 짜야 되니까. 이제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번 달 그리고 이번 분기 이런 단위별로 항상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비공개 방송에서 항상 월 초, 월 말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을 항상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SY 잘 먹었다. SY는 어제 저희 한 16%, 17% 수익권에서 전량 수익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SY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윙 중장기의 관점으로 매집을 진행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재건 관련 모멘텀 하나만 맞다면 단기였겠지만 그건 아니었으니까 저희가 중장기로 들어간 거였겠죠. SY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장기 종목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전략표랑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국내 산불 관련된 이슈가 붙었죠.
원래 마이너스 폭이 조금 있었어도 사실 큰 문제 없이 차분하게 계속 보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추천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모멘텀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1월 달에 1차 매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관점대로면은 목표가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리면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계속 들고 가자는 관점이 컸는데, 예상하지 못한 모멘텀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전량 수익 매도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매도 사인을 전송 드렸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SY. 자, 3월 28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1.62%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45% 하락.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필라델피아 하락에 의해서 개파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자의 지수는 반도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올 거냐, 아니면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별주, 테마주 위주의 순환이 돌 거냐, 이거를 봐야 단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패스합시다. 이번 주는 패스합시다. 결국은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매수할까 말까 다들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단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고민이 들면은 안 하는 게 맞아. 왜냐면은 종목은 많아요. 이거 하나 놓쳤다고 해서 내 인생에 지장은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스윙 중장기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저희가 스윙 중장기로 나가는 종목들은 캔들 하나 두 개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강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3%나 5%가 아니라 약 20%의 이 사이클을 먹기 위한 매집이잖아요. 전략표를 토대로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과정 중인 거고. 그래서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의 영향을 확인하면서 필요하면은 자를 건 자르고 하겠지만, 중장기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절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PSK 같은 경우는 절반 매도하고도 수익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급락이 나온다고 이걸 제가 팔았어요? 안 팔죠. 차분하게 보는 거예요. 애초에 그만큼 빠진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도 않아요. 왜? 하루 이틀 보고 매매하는 단기 종목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제 한화엔진, 이거를 우리가 중장기로 들어갔다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20% 팔고 나왔는데 3일 만에 20% 먹는 이런 게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집 종목들의 경우는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노리고 길게 접근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쫄 거 없어요. 시장 빠져? 더 사면 돼. 기회인 거예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중장기입니다. 결국은 PSK도 공포 속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거고, 그죠? 4월 진입할 매집 종목도 지금 선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떤 테마, 어떤 종목군을 어떤 관점으로 들어갈 건지 다음 주부터 이거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할게요. 여기서 증시 거래대금 조금 늘어나는 기조만 보이면은 애초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점점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또 공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할 거야. 제가 우리 AP 결산만 잠깐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 네 종목 연속으로 손절하고 사과도 많이 드리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2월 26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갭이 있잖아 지금. 이때는 이제 제가 증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현금화를 미리 시켜둔 거고, 증시가 어떻게 될지 보는 게 더욱 중요한 구간이라고 쉬었던 거야.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활성화를 시키죠. 12일 매도, 14일 매도, 17일 매도, 20일, 20일, 21일, 26일, 27일 다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공격적으로 들어간 종목이 없어. 그러다가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돌아오는 게 조금씩 보이면은 다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쉴 때 쉬어가고. 관심 가져야 할 섹터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도 지금 업종과 종목들을 추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비공개 방송에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공매도로 마음을 먹으면 주가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애초에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도입되는 취지와 목적이 비정상적인 상승이나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을 다시금 정상 범위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려감을 많이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기회와 전략을 찾아야 되는 시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뜬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한 끗만 바꿔보면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실적을 기반한 저평가 종목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더욱 몰릴 수 있는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기도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매매하고 투자할 수 있는 더욱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도 맞단 말이야. 실적 대비 저평가 돼 있는 종목들의 활성화가 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업종을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저는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VIP도 스윙 중장기 하나 지금 나갈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매도 시즌에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을 찾고 싶은데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이거 정말 쉽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상단에 0150을 쳐줍니다. 그럼 검색식을 만드는 창이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은 재무 분석이라고 있어요. 재무 분석. 여기서 내가 기준을 잡고 싶은 저평가에 대한 관점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PER을 넣을 거야 하면 PER 한 30배 이하 추가 수익성, 나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한 15%는 나왔으면 좋겠어. 최근 3년 평균 추가. 그리고 유보율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한 1000%는 됐으면 좋겠어. 3년 평균 추가. 그러면서도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했으면 좋겠어. 그럼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상위 100개. 이렇게 하면은 PER은 30배 이하인데 영업이익률은 3년 평균 15% 이상, 유보율은 1000% 이상, 영업이익도 3년 동안 계속 증가한 게 보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검색식을 어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평가 종목을 찾으면 돼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냐고요? 저는 작년 겨울부터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관점에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작년에는 HBM이라는 소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SK하이닉스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보였다면은 요즘은 오히려 삼성전자에 더 크게 관심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이크론도 본인들의 제품의 가격을 10%씩 인상을 통보를 하고 있고, 이런 D램과 낸드 정통적인 반도체 가격이 상승되는 것, 이거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왜? 낸드와 D램에 대한 전 세계의 가장 큰 비중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재료가 반도체에서 가장 센 재료일 거예요 아마.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4년 주기로 도는데 1년에서 2년 상승 사이클, 1년에서 2년 하락 사이클, 이게 역사적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제 상승 사이클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는 작년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외국인이 이런 재료에 저는 반응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주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M7이라고 하잖아요. 이 미국 주식들이 실적이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이 M7은 계속 성장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주식을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고 한 주당 가치를 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해요. 주주 환원 정책이 잘 펼쳐져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적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주식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주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민감한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국면인 건 거죠. 어떻게 그래도 종목 매매를 안 해도 이것저것 좀 얻어가시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서 다양한 말씀들 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시나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